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의 어린 왕자라는 책이고요. 정여울 작가님 지으셨고 크레타 출판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려면 우선 어린 왕자라는 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요. 역대급의 베스트셀러죠. 많은 사람에게 치유와 위로의 책이 된 베스트셀러 어린 왕자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어린 왕자 책을 통해서 어른이 되어버린 나에게 사라져버린 어떤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별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행복을 주는 자기만의 별이 있다. 하지만 그 별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야 보이는 별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책 나의 어린 왕자는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어린 왕자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누구나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어린 왕자를 내면 아이, 영어로는 inner child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면 아이라는 말은 심리학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저마다 가지고 있는 평생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의 자아,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자아는 어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굉장히 순수하고 맑고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저자는 요걸 구별을 해서 또 용어를 만든 게 그림자 아이와 햇빛 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면 아이는 그림자 아이인 부분도 있고 햇빛 아이인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심리학적 개념으로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개념인데 이런 개념을 어린 왕자랑 접목한 에세이 형식으로 아주 쉽게 풀어주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내면 아이라는 자아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잠시 잊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 왕자에 나오는 구절처럼 눈이 아니라 가슴으로 찾아야 찾을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각박한 현실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잊고 있었던 그 순수했던 내면 아이 존재가 떠오르는 거죠. 아마 비슷한 느낌을 모두가 가져본 적이 있는 이야기라 공감 가는 정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용된 구절 중에 어린 왕자 부분을 계속해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요거랑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저씨네 별 사람들은 정원 하나에 5,000송이나 되는 장미꽃을 가꾸지만 자기들이 찾는 걸 거기서 얻어내지 못해. 하지만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장미꽃 한 송이에도 물 한 모금에서도 찾을 수 있는 건데 하지만 눈으로는 찾지 못해. 가슴으로 찾아야 해. 이런 어린 왕자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성으로 찾아야지 찾을 수 있는 상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경우에는 가장 친한 친구라도 털어놓기 힘든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주 민낯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진짜 마음속 깊은 곳 아주 날것에 민낯에 하나도 가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정말 모든 털어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할 사람이 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내 편이고 가장 친한 친구인 자기 자신, 즉 내면 아이와 대화를 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털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럴 수 있다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면 아이와의 대화는 그런 면에서 자신의 진심을 돌아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누구한테도 하기 힘들었던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어쩌면 세상에서 유일한 아주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내면 아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 속에 나오는 그 부분인데 저자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어떤 트라우마 같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이를테면 이런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하기 좀 모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런데 성적표를 본 엄마의 반응이 내 성적표보다 더 충격적이었어. 엄마가 불같이 화를 내며 성적표를 찢어버린 거야. 2조각으로만 찢어도 충분히 분노를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성적표는 산산조각 나버렸어. 문제는 성적표를 확인하고 부모님께 도장을 받아서 다시 선생님께 들고 가야 한다는 거였어. 왜 내 주변에는 무서운 어른들밖에 없었을까? 따뜻하고 살갑게 나를 위로하는 어른들이 별로 없었어. 모두 화가 나 있었어. 모두 자기 삶을 사랑하지 않았나 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책을 아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자기 내면 아이랑 하는 대화 중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릴 적에 나는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트라우마가 잊혀지지가 않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좀 가족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 어머니도 등장하시고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하기 힘든 이야기죠. 하지만 자기에게는 상처가 되었던 부분이고 누군가랑 이야기를 하고 털어내야 되는데 근데 그 상대가 바로 내면 아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완벽한 내 편이라는 게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 아마 이 내면 아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한 번도 나를 떠난 적도 없고 배신한 적도 없고 영원하고 완벽한 내 편이 되겠죠. 저자의 표현을 빌자면 내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나를 완전히 알아주는 친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주 적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빡빡하고 험한 세상을 버텨갈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들 아마 그 자신의 내면 아이를 꼭 만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작가의 그 성인이 된 자아는 루나라는 이름으로 이 책의 대화 상대로 나오고요. 또 다른 자아인 내면 아이는 조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루나와 조이의 대화로 이 에세이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작가의 자아인 루나는 끊임없이 부끄럽기는 한데 난 너무 두려운데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 또 다른 자아인 내면 아이 조이는 뭐가 부끄러워. 맞아. 그럴 수 있는 거야. 네가 정상이야.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끊임없이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칭찬을 해줍니다. 이 내면 아이는 작가에 대해서 당연히 모르는 것도 없고 작가 역시 내면 아이에게 숨기거나 감출 방법이 없죠. 사실은 같은 사람이니까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서로 허심탄회하고 진솔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내면 아이와 성인이 된 자아의 대화 이런 대화가 이 에세이의 근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책 나의 어린 왕자는 작가의 그 아주 깊숙한 감정과 속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잘 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드러난 이런 에세이입니다. 그 어린 시절의 자신의 이야기나 아주 개인적인 에피소드들, 그때 느꼈던 감정들과 생각들, 이런 게 일체 가감 없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내면 아이인 조이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으로 낸 거니까요. 세상에 내어놓는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대화를 함으로써 얻는 마음의 위안과 어떤 인생의 응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책에서 그 작가가 표현한 부분을 읽어보면은 조이는 어린 왕자처럼 집요하게 절대 궁금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물어보는 뚝심을 보여주었다. 나는 할 수 없이 보여주기 싫은 마음을 펼쳐 보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도 사실은 자기 내면이고 자아이긴 하지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왜 그랬어? 그때 마음이 어땠어? 그때 너 왜 울었어?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면 작가는 성인이 된 자아인 작가는 할 수 없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보여주기 싫은 마음을 펼쳐서 보여준다. 아마 이런 것들이 어떤 트라우마의 그 치유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 책의 구성을 좀 살펴보면은 10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챕터별로 이런 식으로 형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른이 된 나와 그 내면 아이 루나와 조이의 대화 부분이 쭉 에세이 형식으로 대화가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린 왕자에서 아주 좋은 내용들 그리고 이 대화와 관련된 본문 발췌가 뭐 한 페이지에서 두세 페이지 이렇게 쭉 또 그 발췌가 되어 있고요. 그 내용하고 연결돼서 독자에게 퀘스천 그래서 독자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짧은 작가 이야기가 들어있고 이런 형태의 반복이 주요 구성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챕터별로 어린 왕자의 에피소드나 아주 그 중요한 구절들이 함께 실려있는 부분도 아주 좋았고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어린 왕자 책도 다시 곱씹으면서 더 깊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작가의 이야기를 어린 왕자에 나오는 어떤 상황이나 사물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린 왕자를 천천히 다시 읽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꽤 많은 분량이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왕자 소설의 본문을 인용해서 들어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어린 왕자의 명장면, 명대사, 좋은 구절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린 왕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더 즐거운 독서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그 여러 가지 인용 구절 중에서 이 책에 인용되어 있는 어린 왕자의 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프롤로그랑 앞쪽의 일부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그 모두들 자기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자기만의 별이 있다. 자기만의 어린 왕자. 이 책의 표현을 빌자면 내면 아이, 조이가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두들 그 자기만의 내면 아이를 만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랑 관련된 어린 왕자의 구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책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바라볼 때면 내가 그 별 중 하나에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 별 중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에게는 모든 별이 다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을 갖게 되는 거야. 나의 어린 왕자. 정여울 지음. 그레타. 머릿말. 당신의 어린 왕자를 되찾아 드릴게요. 어린 왕자는 제 마음속에서 하나의 눈부신 길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내면 아이로 마침내 다다르는 복잡하고 구불구불한 통로지요. 그 길은 거대한 미로처럼 보이고 너무 복잡한 신비의 베일에 쌓인 것 같아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분명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다다르는 하나의 길입니다. 어린 왕자를 읽고 또 읽으며 저는 제 안에도 조종사처럼 황금빛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사막의 한 복판에서 기적처럼 걸어 나와 제발 양 한 마리 좀 그려달라며 뜬금없이 말을 거는 사랑스러운 어린 왕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조이라는 이름에 어처구니 없이 해맑고 슬픔이 많은 내면 아이지만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이름과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을 저마다의 가장 찬란한 가능성이 바로 내면 아이일 것입니다. 내면 아이는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품어 안고 있습니다. 내면 아이의 아픈 그림자를 보살펴 주어야만 내면 아이의 환한 빛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아파하는 상처들이 내면 아이의 그림자를 이루고 당신 안에 숨겨진 눈부신 재능과 가장 따스한 사랑이 바로 내면 아이의 빛입니다. 이미 다 큰 어른이 되어버려서 다시는 어린아이로 돌아갈 순 없다고 생각했던 당신을 내면 아이는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된 당신이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처받을 때마다 당신 안의 내면 아이는 더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다. 그 서러운 내면 아이의 그림자를 쓰다듬어주고 내면 아이의 빛을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이 책이 당신 안의 내면 아이와 밤새도록 아름다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향기로운 기폭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세상으로 내보내며 간절한 마음으로 꿈꿉니다. 어린 왕자가 제 안의 내면 아이와 만날 수 있는 눈부신 통로를 열어준 것처럼 이 책이 여러분의 내면 아이와 평생 아름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주기를. 프롤로그. 당신 안의 내면 아이가 아직 울고 있다면 당신의 첫 번째 상처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는 것은 본래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사람들은 대부분 최초의 상처를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몸에서 나오는 순간 이미 첫 번째 충격과 상처를 겪었기 때문이다. 편안하던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쫓겨난 경험이야말로 인류의 원초적인 트라우마가 아닐까. 그런데 보통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면 아이의 상처는 어린 시절 이루지 못했던 소망이나 주변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나 충격을 가리킨다. 심리학에서는 우리 마음 속에 저마다 평생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내면 아이라 부른다. 심리학자 니콜 르페라는 내면 아이를 이렇게 정의한다. 어린 시절에 부정되고 억제된 욕구와 감정뿐 아니라 창의성, 직관, 놀이 능력 같은 긍정적 힘 역시 내면 아이라고. 내면 아이의 상처란 아동기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욕구, 자신을 봐주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진정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말한다. 니콜 르페라는 내 안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 에서 내면 아이의 7가지 유형을 보여준다. 첫째는 돌보미 유형이다. 돌보미 유형은 공의존, 즉 자신의 정서적 욕구나 자존감을 상대방에게서 찾으려는 성향을 보인다. 사랑받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고 타인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라 믿는다. 둘째, 과잉 성취 유형은 필사적으로
성공과 성취를 통해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 낮은 자존감을 숨기기 위해 어떻게든 타인의 검증을 받으려 하며 사랑받는 유일한 방법은 성공뿐이라 믿는다. 셋째, 저성취 유형의 내면 아이는 비판과 실패를 부끄럽게 생각하기에 자꾸만 움츠러들고 눈에 띄지 않으려 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한다. 저성취 유형은 투명 인간처럼 살기를 바란다. 밀당 같은 것에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으며 사랑받는 유일한 방법은 차라리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믿는다. 넷째, 구조자, 보호자 유형은 주변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구원하려 한다. 다른 사람들을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보고 강력한 힘으로 무장하여 타인이 자신을 우러러보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이 사랑받는 길이라 생각한다. 다섯째, 파티스타 유형은 매우 외향적이고 활기차고 재미있는 내면 아이다. 단점이나 힘든 모습을 결코 들키지 않으려 한다. 파티스타 유형의 내면 아이는 행복한 척하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사랑받기를 원한다. 여섯째, 예스맨 유형의 내면 아이는 자기 희생을 추구하여 인정받으려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타적이고 착한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자기 희생만이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일곱째, 영웅 숭배 유형은 끊임없이 자신을 이끌어줄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크고 실수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욕구를 부정하고 영웅적인 인물을 롤 모델로 삼아 그를 성공적으로 모방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이 7가지 내면 아이의 특징이 나에게 모두 존재하고 있음에 놀랐다. 나는 때로는 예스맨이었고 때로는 영웅 숭배자였으며 때로는 파티스타처럼 남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늘 외롭고 버림받고 상처 입은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야 내면 아이의 상처 입은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었다. 내면 아이가 고통받는 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며 심장 박동처럼 자연스러운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당신 안의 내면 아이는 지금 성인이 된 당신의 보살핌과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외면만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로부터 도망만 칠 뿐 진정으로 치유와 성숙을 경험할 수 없다. 나는 내면 아이의 상처와 용감히 대면하기 위해 내면 아이와의 대화를 담은 노트를 하나 만들었다. 내 슬픈 내면 아이야, 잘 있니? 우선 이렇게 내면 아이의 안부를 물어보자. 오랫동안 당신이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내면 아이는 그토록 오랫동안 꼭꼭 숨겨둔 이야기를 당신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반가워하고 기뻐하며 마침내 진정한 성숙과 치유의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챕터 1. 내 안의 어린 왕자와의 첫 만남. 루나와 조이, 첫 번째 만남. 분명 내가 흘린 눈물인데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있다. 14살, 중학교 1학년 어느 겨울날, 나는 춥고 어두운 골방 안에 난로를 켜놓고 그 불빛에 의지해 어린 왕자를 읽다가 갑자기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다. 14살 아이가 무에 그리 서러운 일이 많았는지 거의 통곡에 가까운 울음을 오래오래 토해냈다. 내 안에 그토록 많은 눈물이 고여 있는지 그날 처음 알았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나의 사랑스러운 어린 왕자가 영원히 지구를 떠나는 장면이 너무 슬퍼서였을 거라고 짐작했지만 그런 설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느낌이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펐지만 그 이유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 오랜 시간 내 안에 알 수 없는 눈물은 뚜렷이 해명되지 못한 채 내 안에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어른이 되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내면 아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 내면 아이는 내게 충격적인 개념이었다. 내 안에 영원히 어른이 되기 싫어하는 또 하나의 아이가 있다는 것. 육체적으로는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라지 않는 부분이 바로 내면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이제는 나를 지킬 수 있게 된 성인 자아가 내면 아이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나는 묘한 양가 감정에 사로잡혔다. 반감과 쾌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성의 언어, 어른의 언어로는 이렇게 질문했다. 성인 자아가 내면 아이에게 말을 걸다니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유치한 것 아닌가? 성인 자아는 이 세상에 힘겹게 적응하며 사느라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내면 아이와 대화를 한단 말인가? 그런데 내 안의 내면 아이는 미친 듯이 기뻐했다. 내면 아이는 성인 자아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다. 넌 한 번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지. 넌 어른이 되어 바삐 살아가느라 하루하루 힘들었겠지. 하지만 난 네가 쳐놓은 마음의 쇠창살 속에 갇혀서 항상 너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 오랫동안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려온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마치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에게 대뜸 양을 그려달라는 어린 왕자처럼 이제야 너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뻐. 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거든. 내 안의 내면 아이의 첫 번째 외침이었다. 난 그 아이가 그렇게 청산 유수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 풀어낼 줄은 몰랐다. 한 번도 이름 붙여준 적 없는 내 안의 또 다른 나였다. 아주 무뚝뚝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내 안의 성인 자아는 처음으로 얼떨결에 인사를 했다. 그래, 너구나. 네가 거기 있었구나. 난 네가 아직도 거기 있는지 몰랐어. 난 이제 너무 세상에 찌든 어른이 되어서 미처 널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미안하구나. 내가 영원히 사라진 줄로만 알았어. 잘 있었니? 난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내 안의 내면 아이에게 인사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말했다. 네가 잘 있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잘 있겠니? 너와 난 원래 하나였으니까. 우선 나에게 이름을 붙여줘. 내면 아이 같은 어려운 단어 말고 그냥 예쁜 이름을 지어서 붙여줘. 네가 한 번도 되어보지 못한 그런 빛나는 존재의 이름을 붙여줘. 내가 한 번도 되어본 적 없는 그런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라니. 이 되바라진 내면 아이의 거침없는 요구에 나는 화들짝 놀랐지만 그 말이 맞았다. 난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어야만 이 아이와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어디서부터 그런 이름이 튀어나온 것일까? 난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해버리고 말았다. 그래, 조이. 널 조이라 부를게.
난 조이라는 이름이 예전부터 좋았어. 이름만 들어도 말 그대로 기쁨이 느껴지잖아. 하지만 차마 그 이름이 좋다고 말하지 못했어. 사람들이 나랑 안 어울린다고 할까봐. 난 우울한 사람이니까. 걸핏하면 슬퍼하는 사람이니까. 환하고 경쾌하고 명랑한 조이라는 이름. 그렇게 가볍게 반짝이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 어린 왕자 못지않게 아무런 거침없이 사람의 마음에 곧바로 돌직구를 날리는 내 안의 내면 아이 조이는 까르르 웃으며 잘도 조잘거렸다.